오늘은 통장 잔고 100억인데 30만 원짜리 보급형 폰 쓰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심리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타벅스나 힙한 카페에 가면 흔히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슥 올려놓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 최신형 아이폰 프로맥스, 그리고 외제차 차키까지. 우리는 이런 걸 보며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돈 좀 잘 버나 보다. 그런데 정작 진짜 알짜배기 자산가들이나 연봉 수억 원을 넘나드는 숨은 고수들의 테이블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액정이 군데군데 깨진 구형 갤럭시 보급형 모델, 어디 길거리 사은품으로 받은 게 분명한 가죽 벗겨진 지갑, 그리고 겉보기엔 그냥 동네 마실 나온 듯한 허름한 맨투맨 티셔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속으로 좀 짠돌이인가? 형편이 어려운가? 하고 넘겨짚지만 사실 그들의 통장 잔고에는 우리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돈이 차고 넘치면서도 명품을 사지 않고 남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30만 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을 고수하는 걸까요? 단지 돈이 아까운 짠돌이라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상위 1%만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는 과시적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걸 남들에게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죠. 재미있는 건 이 과시적 소비의 욕구가 가장 격렬하게 폭발하는 구간은 대자산가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설프게 가진 자들의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진화심리학의 신호이론, 시그널링 시어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약점이나 경제적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외부적 신호를 보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즉, 내 내면의 가치나 사회적 위치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명품이라는 시각적 방패를 빌려 나 무시하지 마라는 신호를 사회에 필사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소위 스텔스 부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 신호 게임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에게 증명해야 할 불안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그저 전화와 카톡이 되는 기계로 볼 뿐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대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명품을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지 않는 진짜 이유는 150만 원, 2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정도 금액은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자동으로 꽂히는 하루 이자보다도 적은 돈일 테니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노이즈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대중은 열광합니다. 티타늄 소재가 어떻고 카메라 줌이 몇 배가 되었으며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 밤새 토론하죠. 하지만 자산가들의 뇌는 이를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내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아 가려는 불필요한 마케팅 소음. 폰을 바꾸는 순간 기존 데이터를 백업하고 옮겨야 하죠.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적응해야 하죠. 혹시나 액정이 깨지거나 흠집이 날까봐 조마조마하며 케이스를 골라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즐거운 소비의 과정일지 몰라도 매일 수억 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산가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치명적인 정신적 자본의 낭비일 뿐입니다. 실제로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그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1위는 브랜드 네임이 아니라 마찰의 최소화, 프릭션레스였습니다. 즉, 내 일상에 아무런 신경을 쓰이지 않게 만드는 물건이 최고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30만 원짜리 보급형 폰은 고장나거나 잃어버려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대리점 가서 똑같은 걸로 새로 사서 유심만 끼우면 끝이죠. 모실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도구로 기능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이 명품을 걸치지 않고 허름한 옷 뒤에 자신을 숨기는 소름 돋는 생존 전략이 드러납니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주변에 얼마나 위험한 인간들이 꼬이기 시작하는지를요.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기꾼,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해달라고 조르는 먼 친척, 은근슬쩍 빨대를 꽂으려는 가짜 친구들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명품 로고와 최신형 스마트폰, 화려한 외제차는 이런 인간 하이에나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미끼가 됩니다. 반대로 30만 원짜리 보급형 폰과 무릎 늘어난 트레이닝 바지는 그 자체로 완벽한 천연 방탄복이자 인간 필터링 시스템이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 보일 때도 내 곁에 묵묵히 남아주는 사람, 내 지갑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대화해주는 진짜 사람만 남기기 위해 그들은 일부러 가난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들은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벽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도 30만 원짜리 보급형 폰을 쓰는 이들이 미치도록 집착하며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지속 가능한 자유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을 사며 소유의 기쁨을 누릴 때 자산가들은 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서비스나 시스템을 사는데 수천만 원을 태웁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주는 직주근접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질구레한 가사노동과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대행인력이나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식이죠. 그들에게 돈이란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 총량입니다. 물건은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늪이지만 시간과 자유는 나를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자산가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투자처라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폰을 쓰면서 남겨둔 그 수백만 원의 차액은 그들의 통장 안에서 소리 없이 굴러가며 또 다른 자본을 낳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사실 진짜 잔인한 진실은 현대의 거대 기업과 마케터들이 타깃으로 삼는 진짜 먹잇감은 자산가들이 아니라 어설픈 중산층과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애플, 삼성, 그리고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은 매년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며 이걸 사야 트렌디한 사람이다, 이걸 가져야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교묘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이 그 덫에 걸려들죠. 매달 나가는 스마트폰 기기 할부금,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긁은 몇 달치 카드 무이자 할부. 우리는 풍요를 소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미래의 자유를 담보로 기업들에게 자발적 구독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소비는 당신이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저축과 투자는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든다. 보급형 폰을 쓰는 부자들은 이 거대한 마케팅 매트릭스를 완벽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매년 150만 원씩 스마트폰에 갖다 바치며 가짜 자부심을 살 때 그 돈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진짜 자산에 묻어둡니다. 시간이 흐른 뒤 대중의 손에는 값어치가 똥값이 된 구형 스마트폰이 남지만 부자들의 손에는 그 스마트폰 제조사의 지분이 남게 되는 소름 돋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존감의 격차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내가 30만 원짜리 보급형 폰을 쓰든 지하철을 타든 동네 시장에서 산 1만 원짜리 무지 티셔츠를 입든 자신의 가치가 단 1mg도 깎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나 물건의 가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성취와 실질적인 자산 세이프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질적 과시에 집착하는 이들은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해 외부를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곤 합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야 비로소 내가 트렌디한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그건 내 가치가 아니라 대기업이 만든 물건의 가치일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화면을 끄는 순간 알맹이 없는 불안한 자아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자산가들은 내면이 이미 꽉 차 있기에 겉껍데기를 치장하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종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년 수백만 원을 들여 물건을 소비할 때 정말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알고리즘과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걸까요? 보급형 폰을 쓰는 100억 자산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조건 돈을 아끼고 짠돌이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당장 걸어 나와라 라는 묵직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 남들의 화려한 필터 속 일상을 구경하고 부러워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과감히 화면을 끄고 내 진짜 현실을 개척하고 자산을 쌓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물건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내가 물건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진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잔인한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길거리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명품 로고,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 웅장한 외제차 배기음의 상당수는 사실 36개월 풀 할부나 리스 계약서라는 빚의 껍데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내 진짜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가짜 풍요라는 뜻입니다. 반면 진짜 내실을 다진 자산가들은 굳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스텔스 모드로 살아갑니다. 30만 원짜리 보급형 폰을 쓰는 그들은 돈이 없거나 짠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본주의 시장의 규칙을 머리 꼭대기에서 초월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쳐놓은 유행이라는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는 것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지갑을 열어 부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갑을 닫아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영상의 첫 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최신형 스마트폰과 화려한 치장품들이 정말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불안감과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입니까? 물건의 가격표가 아닌 내 존재 자체의 가치와 실질적인 자산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진짜 부자의 마인드셋을 장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물건의 노예가 될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200만 원짜리 최신형 폰이 나를 증명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보급형 부자들의 무서운 생존 전략을 배울 건가요? 지금 구형 폰이나 보급형 폰을 쓰면서도 멘탈만큼은 상위 1%인 진짜 알짜배기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진짜 부자들의 소름 돋는 심리학을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 조력가 스마트 휴먼 랩이었습니다.